검찰은 향후 수사 여부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.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돈을 건넨 현 정권 실세 명단이 담긴 메모가 발견돼서 파문일고 가운데 성 전 회장의 이 같은 폭로를 바탕으로 검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.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의 단서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느냐 여부입니다. 법조계에선 성 전 회장이 돈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돈을 정치 자금으로 볼지 아니면 뇌물로 볼지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.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경우 7년으로 규정된 시효가 지났지만 뇌물죄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,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어 10년 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만약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. 성 전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돈을 건넨 시점이 지난 2006년, 2007년이지만 뇌물로 볼 수 있을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. 하지만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기소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. 이 메모 속의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과연 성 전 회장의 육성과 또 이 메모가 관련자 혐의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?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어야 합니다.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증거 능력에 대한 예외의 경우로 공판기일에 진술을 유할 자가 사망이나 질병, 외국 거주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와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. 종합해보면 성 전 회장이 사망 전에 남긴 메모나 육성 인터뷰 녹취록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여지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법관의 그 신빙성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검찰이 확보한 성 전 회장의 메모는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.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제출될 때 신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. 인터뷰 녹취록 역시 녹음된 육성이 성 전 회장 본인의 것임이 음성 분석을 통해 확인이 되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만약 당사자들이 완강히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또 추가적인 물증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기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서의 나머지 부분에 자원 외교 관련 비리 수사와 관련한 폭로성 내용이 들어있다면 전국의 또 다른 파문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정권의 핵심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권과 또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.